안녕하세요, 시드민입니다. 구독자분이 보내주신 구글 픽셀 1을 전원 개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화면을 분리할 건데요. 열풍기를 이용해서 화면을 떼어낼 겁니다. 열풍기는 반드시 필요해요. 만약에 배터리가 부풀어 올라서 측면 부분에 살짝 떠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억지로 떼어내려고 해보면 화면이 결국 깨집니다. 화면도 한 3만원, 4만원 정도 비용을 들여야 교체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화면을 깨트리지 않고 분해하려면 열풍기가 필요합니다. 열풍기 이용해서 이 가장자리 부분 이렇게 열을 계속 이렇게 돌려서 열을 가해줍니다. 한쪽만 너무 열을 이렇게 오래 가하면 화면이 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열풍기는 생각보다 열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빠르게 돌려가면서 열을 줍니다. 그리고 한번 살짝 벌려보고 만약 잘 안 떨어지면 또 열을 가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열을 가해줍니다. 열이 충분히 가해지면 살짝만 들어올려도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떨어져요. 스마트폰이나 여러가지 기기를 분해할 때 필요한 드라이브 세트를 소개할 건데요. 지금 여기 있는 제품을 제가 쓸 겁니다. 열어보면은 여러가지 드라이브 세트와 특수 공구들이 들어있어요. 보면은 여기 보면 별표, 별나사도 있고요. 보면 일자도 있고 육각 모양도 있고요. 십자 드라이버도 있고 여기 보면은 또 모양도 제각기로 해서 여러가지 있습니다. 제가 원래 사용하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툴이 있어서 이것만 있으면 못 풀 게 없을 것 같아요. 전동 드라이버도 있는데요. 이렇게 조이거나 풀 때 이거 이용하면은 좀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돌려서 해도 되는데요. 전동 도구 쓰니까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불도 나오고요. 그리고 괜찮았던 게 스마트폰에 좀 특화된 도구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스마트폰 측면 부분을 이렇게 열게 해주는 부분도 있고, 심카드 뽑는 것과 화면 이렇게 들어올릴 때 쓰는 이제 뽁뽁이 이런 것도 있어서 이제 이렇게 붙여놓고 열풍기 가한 다음에 이렇게 들어올릴 때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도구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집게 도구도 있고, 이렇게 청소하는 것도 있고, 이 플라스틱 헤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측면 부분에 긁어낼 때 좀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는 도구예요. 먼저 분해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 별나사가 있거든요. 작은 별나사 맞춰서 여기 보면은 원래 볼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내주신 분이 열어보니까 여기 별나사 두 개가 들어있던 게 원래 처음부터 없었대요. 그래서 원래는 있는데 없다고 보시면 되고, 요 위에 보면 이제 원래 금속 클립도 하나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좀 빠져 있는 상태예요. 여기 걸 풀고 여기 걸 풉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걸려있는 선을 위로 들어 올리면 이렇게 빠져요. 화면은 금방 쉽게 부러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이거 떼어내고 가능하면 평평한 곳에 화면을 뒤집어서 이렇게 두세요. 이게 더 안전합니다. 두시고 여기 보면은 또 별나사를 푸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원래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도 빠져 있네요. 지금 보니까. 여튼 지금 여기 보이는 부분 있죠. 여기 아래 부분도 전부 다 일단 풀어줍니다. 네, 확실히 전동 도구 쓰니까 편하긴 해요. 아래 부분도 풀고 볼트를 다 풀고요. 이 부분 이렇게 그냥 툭 빠질 것 같은데 잘 안 빠져요. 이게 플라스틱 헤라를 이용해서 보면은 다른 부분에 넣기 조금 위험하고, 왼쪽 밑에 보면은 약간 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헤라를 이렇게 집어넣고요. 이렇게 들어 올리면은 딱딱 소리 나면서 이렇게 빠질 거예요. 이 부분 좀 단단하게 걸렸네요. 딱딱 손 나죠? 이 부분 안쪽에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처음에 잘 안 떨어지네요. 떨어졌죠? 원래 배터리가 좀 더 많이 부풀어 있으면 더 쉽게 떨어지는데 일단은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떼어내고요.
그럼 여기 하나 뭐 붙어 있죠. 지금 안쪽 부분에 뒤집어 볼게요. 지금 보면은 이 선이 하나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 도구에 보면 이렇게 집는 도구가 있는데요. 이 안쪽 부분에 이 선을 떼어줍니다. 이게 조도 센서 부분일 건데 이게 뭐 사실 구글 픽셀에서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거는 뭐 없어도 되는 센서라서 너무 조심히 떼진 않아도 되고, 이렇게 떼내면 이게 끼우는 부분 보이죠? 이렇게 이 부분이 떨어집니다. 분해를 하면 나오는 이렇게 볼트는 따로 잘 보관을 하세요. 화면 같은데 걸리면은 이게 화면 깨트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그리고 좀 책상을 정리를 하고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배터리가 부풀어 오른 게 보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평평한데 이렇게 좀 배가 볼록해졌죠.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밀어낸 거예요. 이 부분 보면 이렇게 케이블이 지금 걸려 있는데 이게 배터리가 연결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 일단 떼서 들어 올릴게요. 일단 그럼 배터리가 이렇게 분리가 된 거고요. 이 부분은 다시 쓸 거니까 막 떼어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이 테이프거든요. 들어 올리면은 이 아래 부분에서 올라오는 기판과 위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케이블이에요. 일단 이렇게 제쳐 놓고요. 케이블을 접거나 하시면은 단선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이제 그 배터리를 이제 떼어내면 됩니다. 근데 배터리를 이제 뾰족한 걸로 이렇게 찌르면 이게 불이 나거나 터지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좀 주의하셔야 돼요. 다시 플라스틱 헤라를 이용해서 이 측면 부분에 이게 틈이 많거든요. 이렇게 넣고, 배터리가 좀 찌그러지는 건 괜찮아요. 터지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넣고 들어 올리면은 보통 이렇게 떨어집니다. 떨어질 때 지금 여기 안테나 선이거든요. 여기 빠졌는데, 네, 이거는 다시 집어넣으면 되니까 일단 두고 들어 올려서 배터리를 떼어냅니다. 배터리가 이렇게 좀 많이 부풀어 올라 있죠. 이번에는 배터리 윗부분 여기를 쓸 겁니다. 이 배터리를 일단 까볼게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찌르거나 하면 이거 터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테이프를 이렇게 조심히 벗게 됩니다. 이런 전용 도구를 이용하시는 게 좋긴 해요. 그래서 앞에 소개했던 드라이버 세트 같은 걸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안전하게 하는 게 좋으니까요. 벗겨내고, 이 부분도 제 영상은 좀 길지만 하는 걸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저걸 어떻게 뗐나 이렇게 하실 거니까 떼어내고, 그래서 제 영상을 좀 길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좀 길더라도 떼어내고, 이 부분에도 또 있네요. 그래서 아이고, 떼어내면은 이렇게 기판이 하나 나옵니다. 종이 같은 거 덮여 있는데 일단 종이를 좀 떼어낼게요. 이 보면은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금속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잘라낼 거예요. 이 부분에다 이제 납땜을 할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배터리에 전원이 남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배터리를 다 썼다고 하더라도. 이거 잘라낼 때 가위로 이렇게 자르면 두 개가 합선되겠죠. 두 개가 딱 이어지니까. 그럼 불꽃이 튀거나 뭐 퍽 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테이핑 작업을 하고 여기를 자르고, 여기 테이핑 작업, 손으로 가리든지 이렇게 하고 니퍼로 자르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 작업을 할 때 반드시 멀티 테스터기가 필요한데요. 이제 여기 있는 제품을 사용을 할 거고요. 이거는 KM601이라는 모델명을 가진 테스터기인데, 이게 비슷한 형태로 여러 가지 회사에서 나오긴 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케이스가 이렇게 입혀져 있고, 뒤에는 이제 벗겨보면 건전지가 들어가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게 좀 편했던 게 정밀성도 괜찮은데요. 그런데 좀 초보자분들이 쓰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전문가는 쓰면 안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밀성도 좋은데
편의성이라고겠죠. 편의성이 좀 좋게 돼 있어요. 뒤에 보면은, 아니, 아래 보면 연결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보니까 컴에다가 검은 선을 연결시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러가지 측정하는 부분 있죠. 여기다가 이제 빨간색을 연결합니다. 이쪽은 이제 전류값을 이제 측정할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건 아니고 전압을 측정해 볼 거니까 이걸 연결합니다. 그리고 이게 편했던 게 오토라고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측정을 해보면 이 앞에 있는 이제 이 핀을 이용해서 측정을 할 건데요. 이거 작업할 때는 반드시 합선에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두 개 중에 한 개를 제가 손가락으로 일부러 가리고 한쪽을 니퍼를 이용해서 잘라 볼게요. 이게 잘 안 잘리더라고요. 힘을 줘서 자릅니다. 자르고요. 그 다음 이쪽은 제가 접어 둘게요. 그리고 이제 반대쪽으로 돌려서 이쪽을 다시 손을 좀 가리고 또 이쪽을 잘라 볼 겁니다. 이게 잘 들어가지도 않네요. 들어가서 자릅니다. 네, 안전하게 떼어냈어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전원 공급할 때 필요한 부분을 이제 떼어낸 거예요. 여기 있는 폐 배터리는 그냥 휴지통에 버리면 안 되고, 이게 배터리를 이제 수거하는 곳이 있을 거예요. 이제 거기다가 버리시는 게 안전합니다. 배터리에서 분리한 부분을 보면은 이쪽에는 B-라고 적혀 있고요. 이쪽은 또 플러스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이쪽이 플러스고요. 이쪽이 마이너스입니다. 이제 전원을 공급을 해줄 건데요. 제가 해보니까 USB 전원은 처음에 켤 때 전압 하강이 있기 때문에 좀 불안전해요. 그래서 처음에 켤 때 리프팅이 되거나 정상적으로 안 켜지는데, 그래서 여기 있는 12V 직류 전원 장치를 쓸 겁니다. 이 구매한 어댑터에서 나온 선 있죠. 이 보면은 이렇게 연결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이제 잘라서 쓸 겁니다. 이 부분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를게요. 자르고, 그리고 이게 12V거든요. 근데 굳이 12V를 왜 쓰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2V를 다시 이제 3.6V나 4.4V로 낮춰서 넣을 겁니다. 그래야 안정성이 좋아요. 지금 영상을 다시 찍고 있어서 지금 어댑터가 좀 모양이 바뀌었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지금 전원선을 지금 끝부분을 잘랐고, 근데 이 부분을 한번 레귤레이터를 한 번 더 달아야 돼요. 그래서 손 한 편보다 조금 더 여유를 두고 한 요 정도 길이를 두고 한 번 더 자릅니다. 지금 분해한 선은 지금 두 개가 지금 이어져 있는데, 이렇게 벌리면 이렇게 떨어져요. 이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둘 다 이렇게 벌려주고요. 그리고 전원 어댑터에서 나온 선도 이렇게 좀 벌려줍니다. 니퍼나 가위를 이용해서 전선의 끝부분을 탈피를 해줍니다. 그리고 탈피한 선은 이렇게 꽂아주고요. 이거를 지금 6개가 보이죠? 6개를 전부 다 이 작업을 해줍니다. 여기 전선 부분에다가 배터리에서 분리한 이 모듈 부분을 이제 납땜을 통해서 붙여줘야 됩니다. 인두기는 GVDA에서 나온 이걸 쓸 건데, USB 전원을 사용하는 인두기예요. 그래서 USB 전원을 이용해서 뭐 20V로 전원을 넣으면은 아주 빠르게 온도가 300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온도로 딱 설정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제가 무연납을 사용하는데, 무연납은 조금 높은 온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빠르게 USB로 사용할 수 있어서 편하더라고요. 이전에 작업할 때는 다른 인두기 썼었는데, 이것도 가격이 비싸지 않은데도 그전 거보다 훨씬 더 온도도 잘 올라가고 작업이 편하더라고요. 인두기에 USB 전원을 연결하고요. 20V로 사용할 수 있는 충전기 사용하시는 게 가장 성능은 좋아요. 또는 20V를 지원하는 보조 배터리를 연결시켜도 되게 됩니다. 앞에 있는 버튼 누르라고 뜨죠. 누르면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온도가 확 올라가요. 되게 빨리 올라가죠. 지금 벌써 200도 넘었고 지금 300도 근처 가서 지금 작업 준비가 끝났어요. 이렇게 생긴 집게 팔도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면은 이게 원래는 들고 이렇게 작업해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려워요. 잘못하다 이렇게 손 뒤일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잡아주면 작업이 훨씬 더 편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듈 부분에 처음에 납이 안 붙어요. 그래서 이걸 붙이기 위해서 이런 거 뭐 송진 같은 걸로 해서 붙일 수 있는 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무연납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 따로 주문을 했고요. 처음에 선에다가 납을 입혀 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선에다가 납을 녹이면서 먼저 선에다 이렇게 입혀 줍니다. 그래야 이게 탁 잘 달라붙어요. 이쪽도 붙이고 이쪽 끝에도 선에 납을 입혀줍니다. 이번에는 배터리에서 분리한 모듈 부분에 지금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부분에 납을 붙일 겁니다. 근데 해보면은 잘 안 붙어요. 이게 금속 부분에다 붙이는 거기 때문에 용접기로 붙이는 거 아닌 이상은 안 붙는데, 이럴 때 붙이는 방법은 이렇게 송진 같은 거 이용해서 붙이면 붙습니다. 처음에 납 붙이는 부분에다가 좀 듬뿍 발라서 이거를 녹이면서 붙여줍니다. 이렇게 하면 신기하게 붙어요. 지금 붙었죠. 아랫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붙일 부분 납에다가 이거 지금 묻힌 다음에 납을 녹이면서 붙이면 이렇게 간단하게 붙습니다. 이번엔 전선을 지금 모듈 부분에 붙일 건데요.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지금 여기 선 보이죠? 선이 이쪽으로 나와 있는 상태로 아래쪽으로 케이블이 가도록 붙이셔야 돼요. 이쪽으로 붙이면은 모듈을 실제로 폰에 장착할 때 선이 거꾸로 들어가기 때문에 선이 엉켜요. 그래서 이 방향을 잘 보시고 지금 선을 이어 붙여야 됩니다. 지금 확실히 거치대가 있으니까 선 이어 붙일 땐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주면은 붙었죠. 좀 더 잘 붙이면 이렇게. 그 위쪽 부분도 열을 주면서 붙이면 붙고 약간 시간 기다려주면 이렇게 달라붙죠. 인도기는 사용하지 않을 때 그냥 선을 뽑으면 그냥 이제 열이 식습니다. 근데 잔열이 남아 있으니까 뜨거워요. 그래서 좀 안전한 곳에 놓고 식힙니다. 스마트폰 안쪽 부분은 전기가 안 통하긴 하지만 혹시라도 하선될 수 있기 때문에 테이프 같은 거 좀 두꺼운 거 이용해서 이렇게 붙여줍니다. 전기 테이프 같은 거 이용해도 되긴 되는데요. 나중에 만약에 이 부분이 문제가 돼서 유지 보수해야 된다면 다시 떼어내야 돼요. 근데 전기 테이프는 열을 받거나 하면은 잘 안 떼어지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 붙여두는 게 전 좋더라고요. 이번에는 스텝다운 모듈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에 전원을 공급을 할 겁니다. 어댑터에서 나온 선을 스텝다운 모듈에 연결시켜 줄 건데요. 근데 제가 이전에 사용했던 거는 이렇게 작은 거 이거를 사용했었어요. 근데 얘가 문제가 12V를 이용해서 전원을 잘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부하를 많이 주거나 하면은 전압 하강이 생깁니다. 그래서 입력 부분과 출력 부분에 콘덴서를 장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렇게 작게 만들어서 스마트폰에 굳이 넣는 방법이 안 됩니다. 콘덴서 두꺼워서 스마트폰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게 좀 더 좋은 게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입력단과 출력단 부분 쪽에 콘덴서가 지금 각각 들어가는데요. 이 콘덴서가 전압이 이제 변동하지 않도록 일정하게 이게 잡아줍니다. 그래서 굳이 이게 여기다가 콘덴서를 달고 뭐 번거로운 작업을 안 해도 이것만 있으면 되겠더라고요. 먼저 어댑터 부분에 작업한 선을 이렇게 손으로 쥐고요. 이게 두 개 합선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전원 어댑터를 전원을 연결을 시켜줍니다. 테스터기를 이용해서 두 개 중에 어떤 게 플러스인지 알아야 돼요. 지금 하나를 이쪽 연결하고요. 반대쪽을 이쪽 연결해 보면은 지금 12V가 나오죠. 근데 마이너스 12V죠. 그럼 지금 플러스, 지금 빨간색 쪽이 원래 플러스인데 지금 마이너스 쪽에 연결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겠죠. 그럼 다시 연결해 볼게요. 바꿔서 연결하면은 이번에 맞게 12.31V가 나오죠. 그러면 이 지금 빨간 쪽 연결된 부분, 이 부분, 이쪽이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플러스를 살짝 이렇게 꺾어 둘게요.
지금 모듈 부분에 보면은 한쪽에는 지금 입력이라고 되어 있고요. VIN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이쪽에는 out이라고 써 있습니다. 입력 써 있는 부분에다가 전원 어댑터 선을 연결해 주면 되는데요. 지금 보면 하나는 마이너스고 하나는 플러스죠. 제가 꺾어 둔 거가 지금 플러스니까 이게 플러스가 위로 가도록 해서 꽂을 겁니다. 위에 보면은 볼트 돌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돌려서 여기 있는 구멍을 벌려주고, 그 다음에 이게 플러스니까 선을 이렇게 끼워줍니다. 선을 가능하면 깊숙이 넣으세요. 깊숙이 넣고, 이게 조이면은 얘는 좀 편하게 납땜을 안 해도 되니까 편한 것 같아요. 넣고 조이면 선 하나 연결됐고, 또 한 개 더 연결하고, 또 조이면은 일단 입력 부분이 끝났어요. 전원 어댑터를 연결시켜 보면은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데요. 여기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입력 전압이랑 지금 12.2V 지금 들어오기도 나오죠. 아까 테스터기 해봤을 때는 12.3V 했는데 여튼 한 번 더 누르면은 지금 출력단에서 지금 나가는 전압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 보고 맞출 건 아니고 여기 있는 테스터기가 필요해요. 여기 보면 출력되는 전압을 변경하는 볼트가 있는데요. 이거를 돌려서 전압을 맞출 수 있어요. 테스터기가 없다면 여기 있는 수치를 보고 제가 이제 이렇게 맞춰야 되는 건데, 근데 이 수치가 정확하진 않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테스터기 이용해서 할 건데, 이 위에 있는 볼트 있죠. 볼트에다가 리드 선을 이렇게 연결하면은 전압이 나옵니다. 지금 거꾸로 됐네요. 맞출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꽂아보면은 지금 11.76V가 나오죠. 여기는 일자 볼트를 돌려보면은 좀 많이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좀 많이 돌려야 떨어지네요. 지금 8.4. 더 지금 반시계 방향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3.8V 정도로 만들 겁니다. 3.85에서 3.8 이 정도로 맞추면 되는데, 조금 더 높아도 상관없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가능하면 전압을 잘 맞춰줘야 구글 픽셀이 발열이 좀 적게 납니다. 그래서 지금 3.87 조금만 더 낮춰볼게요. 조금씩 이렇게 감각으로 돌리다 보면 이렇게 낮아졌다 올라갔다 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너무 떨어졌다. 3.82 네, 3.82 이 정도 해서 둘게요. 이번엔 출력 부분을 지금 연결해 줘야 되는데요. 지금 제가 선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오른쪽이 플러스라고 했죠.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예요. 플러스 선을 이렇게 따라와 보면은 네, 이쪽이 플러스죠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살짝 한번 꺾어 놓을게요. 출력 부분을 보면 지금 아래쪽 부분이 지금 플러스라고 되어 있죠. 이 윗부분이 지금 마이너스고, 플러스를 먼저 연결해 볼게요. 지금 아래쪽에다가 제가 꺾어 둔 부분 넣어주고 볼트를 조이고요. 마이너스 부분도 연결하고 볼트를 조여줍니다. 이번에는 작업한 모듈을 스마트폰 안에 놓고 연결하면 되는데요. 근데 선이 걸리죠. 스마트폰을 정상적으로 닫으려면 측면 부분에 구멍을 내야 돼요. 제가 팁을 해드리면은 안쪽 부분에 테이핑 작업을 다 해서 이제 쇳가루가 날리거든요. 그래서 이 안쪽 부분에 기판에 닿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테이핑을 다 합니다. 그래서 저도 테이핑을 해놓은 상태고, 근데 안쪽 부분에 약간 접착제가 있어요. 배터리 부분에. 그래서 이 부분에는 달라붙으면 좀 잘 안 떨어지긴 하는데, 여튼 그래서 미리 이 기판 부분에는 들어가면 안 되니까 테이핑을 해둡니다. 그리고 제 경우에는 이렇게 줄질을 하려고 이걸 구매했는데요. 여기 둥근 걸 이용해서 줄질을 했어요. 측면 부분에 선을 뺄 곳 부분에다가 줄질을 해서 구멍을 냈고요. 이 정도 크게 내야 돼요. 그리고 이거 끝이 아니라 이 플레이트를 닫으면 플레이트도 옆부분에 이렇게 막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구멍에 맞춰서 줄질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렇게 구멍이 생긴 게 보이죠? 이렇게 하고 전원을 연결을 하고요. 연결하고 선을 측면 부분을 뺄 겁니다. 이렇게 빼고 아래에서 올라가는 기판 부분도 선을 연결하고요. 그리고 플레이트를 닫기 전에 윗부분에 선을 또 연결하고 그 다음에 플레이트를 덮고요. 측면 부분에 선이 잘 빠지는지 확인하고 볼트를 다 닫아줍니다. 이번에는 화면을 연결하고요. 일단은 대충 이렇게 조립을 하고 전원 어댑터를 꽂아 봅니다. 전원 작업을 하고 전원 버튼 눌러보면 이렇게 켜집니다. 이렇게 전원이 켜지면 작업이 잘 된 거니까 이제 제대로 닫아 주시면 되고요. 제 스마트폰에도 작업을 해봤는데요. 지금 보면은 USB 선을 뽑으면은 충전 중이 아니라고 뜨고요. 그렇지만 배터리 상태는 좋은 으로 나옵니다. 물론 이렇게 헙을 연결시키고 유선랜을 연결시킨 상태로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는 이제 쿨러가 자동으로 온도에 따라서 동작하고 멈추고 하는 거를 제가 영상을 또 따로 올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면은 구글 픽셀이 열이 올라가면 팬이 돌아가고요. 온도가 낮으면은 팬이 자동 꺼지게. 구글 픽셀을 아무리 상태 좋은 상태로 쓴다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많은 사진 막 몇천 장씩 올리면은 열이 나요. 그때는 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옆에 이렇게 놓고 쓰시는 게 좋고요. 여튼 작업을 해보니까 이전에는 이제 안에다가 억지로 넣어야 돼서 좀 제한사항이 좀 있었는데요. 이제는 전원을 이제 연결하지 않아도 잘 켜지고 이렇게 하니까 잘 작동하는 것 같아요.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개조해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